실리콘이 경화돼서 누출이 발생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 더 세게 되는데 성능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성능지에 다 표기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고. 안녕하세요. 차산호 대표 차덕윤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3년식 290 바디 N46 엔진이 올라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누유나 누수? 뭐 이런 부분에 고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장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후륜 기반이고요. 이 뒤쪽에 있는 디퍼런스에 누유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는 차량이기도 하고, 디퍼런스에서 바퀴를 구동시켜주는 매개 체인 등소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등소 조인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고무 부트들이 되게 잘 터져요. 근데 지금은 전혀 문제 없음으로 나와 있고, 디퍼런스 같은 경우도 누유가 추진축의 앞쪽에 있는 부분도 누유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도 누유가 없고, 양쪽 등소 조인트 리테이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디퍼런스, 드라이브 샤프트, 플렉시블 조인트,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게 오일 팬이에요. 근데 이게 필터 자체이기 때문에 미션 오일을 교체하실 때 이 필터를 꼭 교체를 하셔야 되거든요. 미션 오일 팬을. 근데 누유가 존재하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은 미션 오일 팬 가에 있는 부분에서 누유가 있는 게 다발생 사례고요.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검은색 막의 이 안쪽에 보게 되면은 투명한 오일들이 자꾸 많이 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컨버터 쪽에 리테이너 수리킷이 새는 거예요. 리테이너 수리킷을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꼭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 마개가 조금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방청제가 끈적끈적한 방청제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미끌미끌한 윤활제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윤활제가 묻어 있다라면은 무조건 엔진 쪽에 새는 게 아니고 미션에 있는 컨버터 수리키트에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분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비용이니까 꼭 이쪽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N46 엔진 자체가 다발생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다발생 사례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로컨 커버, 그리고 엔진 오일 팬, 그리고 엔진 오일 쿨러, 이 3가지 정도로 누유로 거의 나누어져요. 그리고 한 가지가 되어 있다면 밸런스 마개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축축할 정도로 오일이 많이 샜어요. 새는 부위가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엔진 오일 팬이거든요. 이 차는 실링 처리를 하는 거예요. 290 바디, 구형 바디여가지고. 그래서 실리콘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실리콘이 경화돼서 누출이 발생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 더 새게 되는데, 새는 거 보이죠? 네. 예, 이쪽에 새는 거예요. 그럼 누유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가스켓으로 되어 있거나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새는 부위를 밀착을 시켜서 누출을 막을 수 있는 게 실리콘 아니면 가스켓인데, 이게 경화가 되잖아요. 엔진에 열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을 하다 보면 가스켓류 같은 경우는 경화되고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스켓 본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시간이 되게 되면 경화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육안으로 점검을 해주시면서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무조건 작업을 갖다가 셀 때까지는 기다리기보다는 요즘에 그 케미칼 약품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누유 방지제 같은 부분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시공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누유가 좀, 이 엔진 같은 경우는 누유가 BMW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발생 사례거든요. 관리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액이 굉장히 많이 새요. 이 부분이. 부동액이 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게 이 위에가 뭐가 있냐면요, 엔진오일 쿨러가 있어요. 냉각수를 가지고 엔진오일을 갖다가 필터로 들어오는 오일을 약간 좀 냉각을 시켜주는 그 부품이 냉각수 쿨러라고 얘기하는데, 엔진오일 쿨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가스켓과 오링, 이런 것들이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화돼서 그러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은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뭐 위치라든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부품도를 보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엔진오일 쿨러예요. 근데 이런 오링들에서 많이 새요. 누유되는 게. 그래서 이 부분만 이게 통째로 교체하실 필요는 없고, 오링 키트만 작업을 하셔도 충분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비보증 항목이에요. 그래서 고객님이 조금 이제 지불을 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고객님한테 설명드릴 때 고객님이 지금 구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조금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딜러분하고 잘 상의하셔서 뭐 100% 지원을 바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그것까지는 바라지 마시고 좀 반반씩 딜러분하고 부담하셔서 좀 수리를 좀 원만하게, 그리고 구입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속상하실 텐데 딜러분하고 또 안 해준다라고 해서 또 싸우고 뭐해서 또 감정까지 다쳐버리시면 이 차량을 뭐 주행해 보시기도 전에 이 차가 또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딜러분하고 어떻게 소통하는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성능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그 성능 보증 항목엔 뭐가 있어요? 성능 보증 항목에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많은 고객님들이 이 중고차 성능 보증 서비스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비샵을 하시는 분들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를 받으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 중고차 성능 보증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세요. 왜냐면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요. 근데 이건 신차 보증이 아니거든요. 중고차 성능 보증은 제한적이에요. 비보증 항목과 보증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엔진의 중요 부품은 다 됩니다. 근데 주변 장치는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중고차 성능 용지를 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꼼꼼하게 한번 다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장치는 조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엔진 자체는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실적으로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괜찮은데 지금 벌써 부동액이 없어요. 냉각수가 다 새버려가지고. 엔진오일 쿨러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렇게 많이 새요. 이렇게 되면은 실적으로 나중에 엔진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엔진오일이 조금 새는 거는 엔진에 아주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아요. 화재의 위험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 화재를 빼놓고요. 엔진에 아주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는데 부동액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 엔진은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밖에 있는 연료와 공기를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열 에너지로 바꿔버려요. 열 에너지가 발생되다 보니까 엔진에 열이 올라가요. 그것을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냉각수가 없게 되면은 엔진에 열이 계속 올라가서 바로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엔진오일보다 부동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객님들이 뭐랄까요, 고객님이 요구하셔야 돼요. 엔진오일의 그 중요성보다는 저는 냉각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냉각수 관리 꼭 철저히 해주시고요. 진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성능 보증 받을 수 있는 거는 성능 보증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끝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전석 뒤에서 그 밑에서 누유가 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엔진오일 필터예요. 이 부분이 아까 그 도면에서 보셨을 때 필터고, 그 아래가 같이 아세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쿨러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동액이 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는 이 부분이 로컨 커버거든요. 로컨 커버 전혀 누유가 없는 걸로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밸런스 샤프트 같은 경우도 위에서 보게 되면 전혀 안 보여요. 아래에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엔진오일 그 오일 쿨러에서도 보면은 부동액이 새는 게 위에서 보시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실적으로 아래에서만 언더커버를 분해를 해야지만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위에서 보게 되면은 누유와 누수를 한 30% 정도밖에 못 보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 차를 리프팅해서 언더커버를 다 분해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고객님께서는 성능지만 믿고 차를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를 구입하셔서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서비스를 받으시고, 엔진오일 쿨러에서 부동액이 누수되는 부분은 쓰시려고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며칠 동안 또 차를 못 쓰시게 생긴 거거든요. 고객님들께서 차를 판매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면 저희들이 점검을 지금 했던 것들을 성능지에 다 표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차를 판매를 못 할 텐데요. 그러면 고객님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리를 해서 판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장사거든요. 딜러분들이 이 차를 갖다가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요, 최소 100만 원이에요.
엔진 오일팬 작업하고 바란스 샤프트 마개 2개 교체하고 필터 하우징 쪽 교체하게 되면 100만 원이나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차량 가액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능 보시는 분들도 사람인지라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요. 차량을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검진을 받으시고 가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고객님들께서 일반 정비샵을 가시거나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점검을 받으시고 나서 뭐 3개월,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고장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중고차이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비샵에 갔는데 어떤 견적이 나오고 증상을 얘기하고 견적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합당한 견적인지도 솔직히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증상이 있는데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고 저희한테 검진을 받고 가시는 걸 끝이 아니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치의처럼 다 설명을 제가 다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제가 정비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 차 같은 경우는 N46 엔진의 특색, 특이 증상들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주치의처럼 꼼꼼하게 저희가 설명을 다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검진만 받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치의를 하나 얻어서 가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산후가 고객님들의 주치의가 되겠습니다.